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2주차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태 교수입니다.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지만 본 강좌는 한상태, 저와 비반 영기필 교수님이 같이 진행하는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 중요하게 방법론을 배워나가는 데서 꼭 필요한 가설 검증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시켜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방법들인데요. 아마도 데이터 분석을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2주차부터 시작되는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비교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두 모집단 비교에 들어가며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경쟁을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졸업해서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하나의 구조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 시작에 보면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그 만들어진 중형차가 있다. 또는 일본의 도요타 중형차와 현대 중형차 소나타가 경쟁한다. 이런 것들도 경쟁인 거죠. 이런 경쟁 속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특성치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치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런 비교를 통해서 승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비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봐요. 광고 A는 뭐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B는 예를 들어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광고 중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광고가 더 오래 기억되는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오래 기억되는 광고로 선택하기 위한 거겠죠. 이럴 때 특성치는 뭐예요? 두 광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되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로 어, A 회사에서 만든 프린터가 있고요. B 회사에서 만든 프린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프린터는 여러분들 인쇄해봐서 알지만 인쇄해서 나오다가 이렇게 막 용지가 걸리면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터에서 되게 중요한 건 각 프린터별 월 평균 용지 걸림 횟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럴 때 특성치는 뭐예요? 월 평균 용지의 걸림 횟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덜 걸리는 프린터를 우리가 선호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 있다. 그럴 때 그 휴대폰을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모델을 씁니다. 모델을 이용을 할 때 어떤 A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하고 또는 B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했다고 해봐요. 어떤 모델을 그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휴대폰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높을 것인가. 바로 이런 휴대폰 모델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죠. 뭐 삼성 갤럭시 S 뭐 20이 있다 또는 뭐 S10 노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어느 걸 더 선호하는가 이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
뭐 평균에 대해서 여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평균과 남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율은 뭐냐면은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과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율은 P1 이꼬르 P2 이런 걸 비교하는 거고요. 또는 A 그룹의 자료의 어떤 분산과 B 그룹의 자료의 분산은 동일한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집단의 특성치 즉 모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우리의 비교의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슬라이드 세 번째 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장에서는 1학기 때 마지막 챕터였고 지난주에 복습을 해준 겁니다.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비율,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대부분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보통 경쟁과 비교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통계적 방법도 이런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약을 개발했을 때 임상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임상실험이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품을 사용한 그룹과 기존 약을 사용한 그룹 환자들 간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로 새로 개발된 약품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관련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뭐 휴대폰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사용 기간이 있죠. 저는 뭐 오래 쓰는 편인데요. 그럴 때 남자 그룹별 사용 시간 평균과 여자 그룹별 사용 시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럴 경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휴대폰을 빨리 교체하는구나. 그럼 그런 거에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들 간에 있어서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 또 담배를 피우는 집단, 흡연 집단과 피우지 않은 비흡연 집단 간에 있어서 폐암에 걸린 발생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문제. A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법이 있어요. B 방식으로 가리키는 교수법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겠죠. 또 치료 방법이 두 가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치료율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한 비교는 현실 생활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 6장에서는 그런 모집단이 두 개 그룹인 경우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 분산을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 문제의 분류를 거기 적어놨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는 첫 번째가 평균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검증입니다. 모집단이 두 개일 때, 즉 모집단이 두 개일 때 바로 평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집단 하나가 남자 소비자 집단이라고 해봐요. 또 하나의 모집단이 여자 소비자 집단이라고 해봐요. 어떤 삼성에서 만들어진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만족도 평균을 구해봤어요. 남자 그룹들이 삼성전자 TV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만족도 평균, 여자 그룹에 대한 만족도 평균, 그때 그것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현 제품은 성별에 따라서는 뭐 만족도 평균이 차이가 없구나. 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만족도 평균이 더 우수하구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첫 번째 남자 그룹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해봐요. 여자 집단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해봐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경우 현실에서는 모수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럴 땐 정규 분포의 근사한, 왜 그런지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규 분포의 근사한 Z 검정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과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한 분산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모른다, 이것이 정상인 경우죠. 그럴 때 표본, 샘플을 충분히 크게 뽑았을 때는 1학기 때 배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정규 분포 Z 검정을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두 그룹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네. 그리고 두 개의 모집단의 남자 그룹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 여자 그룹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 같을 때는 독립 두 그룹에 대한 이표본, T 검정을 실시한다. 다시 독립 이표본 T 검정을 실시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특히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아주 디폴트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르는 경우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독립 미표본 T 검정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자유도를 수정한 그런 근사 T 검정을 실시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얻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관측에 대해서 자료를 쌍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한 레코드에 대해서 자료를 쌍으로 얻을 경우, 그럴 때 그 쌍 내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건 바로 페어드 T 테스트,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것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비율의 차이에 대한 검정, 재검정을 하면 되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와 다를 때 T 검정이 달라진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검정도 F 검정을 통해서 실시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한번 여러분들 슬라이드 5쪽에 있는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모집단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왼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면 한 그룹은 이제 실험 A를 통해서 얻은 그룹이고요. 자료. 오른쪽은 실험 B를 통해서 얻은 그룹이에요. 거기에 검은 점들이 있죠. 왼쪽 그림을 보면 검은 점은 그 자료의 평균입니다. 또 실험 B에 있어서 검은 점도 평균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역시 실험 A와 실험 B 두 그룹이 있어요. 자료가 있고 검은 점들은 바로 각각 그룹의 평균을 말합니다. 두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은 실험 A와 실험 B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보이죠. 두 집단 간에 시각적으로. 근데 오른쪽 그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왼쪽 그림은 자료가 이렇게 각각 좀 모여 있는 것, 분산이 작은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자료가 이렇게 좀 퍼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거기서 하얀 그림을 다 떼내고 검은 그림만 남기면요. 검은 거는 평균들이죠. 두 그림은 동일한 겁니다. 즉 아래 두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림에서 원래 자료인 하얀 점들을 제외하면 두 집단의 평균은 같은 그림이다. 즉 자료가 이렇게 모여 있느냐 또는 흩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차이가 있어 보이고 어떤 경우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는 반드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같이 고려해서 비교해야 올바른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두 모집단의 특성치 차이에 대해서 분산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종류의 시험은 응시생 성적이 94, 95, 96, 95, 94, 98, 97이라고 굉장히 점수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몰려 있다는 건 자료가 흩어져 있지 않은 거죠. 자료 분산이 대단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시험에서 1점의 차이는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위가 바뀌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을 봤는데 그럴 경우 성적이 10, 45, 56, 72, 80, 89, 99라고 해보세요. 앞서 성적 자료에 비해서 굉장히 자료의 흩어짐이 큰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시험에서 뭐 1점의 차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B 시험에서 똑같이 1점의 같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일하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즉 앞서 1점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지만 두 번째 B에 있어서의 시험의 1점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료가 앞서와 같이 모여 있느냐 뒤에 흩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단의 차이를 생각할 때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고려한 그런 걸 고려한 차이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 비교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런 두 모집단의 평균, 자,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μ1,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 μ2.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뭐가 돼요? 두 모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H0 이꼬르 μ1 이꼬르 μ2가 되는 거죠. μ1 이꼬르 μ2는 μ1 마이너스 μ2가 제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공장에서 생산된 냉장고에 있어서 냉각시키는 능력, 냉각력의 평균은 같은가? 이런 것들이 두 모집단 평균이 동일한가? 이런 걸 검증하는 경우가 되죠. 이럴 경우에 가설 검증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귀무가설, μ1 이꼬르 μ2이다. 대립가설, μ1 이꼬르 μ2가 아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냐 없냐 할 때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보는 건 기본 과정, 즉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하는 등분산성을 먼저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되면 대립가설, 즉 H1을 인정해 줄 것인가의 그 기준, 유의 수준을 이제 알파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런 귀무가설과 얼마나 배치되는가 또는 합치되는가를 나타내는 검정 통계량을 선정해서 그에 맞는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 확률, 즉 P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주장하는 걸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대립가설을 지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설 검증 절차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런 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 차이 검증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기무가설 H0 μ1 이꼬르 μ2, 대립가설 μ1과 μ2는 같지 않다를 설정한다. 가설을 설정했어요. 두 번째, 기본적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검증을 실시하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계속 진행,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모수적 검증을 실시한다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아직은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분산이 동일한 경우는 뭐라고요? 독립입표본 T 검증을 하면 된다.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자유도를 수정한 근사 T 검증을 실시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뭐 형태를 파악해 본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보는 눈을 기르라는 의미에서 적어준 거고요.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하고요. 0.05, 5% 유의 수준, 0.01, 1% 유의 수준이죠. 그 다음 H0와 합치되는가를 검정 통계량을 선정하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P값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되죠. P값을 계산해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은 기무가설 채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해석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검정인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금방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2주차 첫 번째는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에 있어서 두 개 모집단을 비교하는, 즉 특성치 모수를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문제를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